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파트 가격 내리지 않고 있죠. 실제 서울시장 바뀌고 서울 재개발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자 7월부터 9월부터 또 세금에 대한 증세 논란 상당히 지금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강의 준비한 내용이 실제 투자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건지, 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자, 또 시청하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자, 이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자, 실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과 실패를 하는지, 자, 그런 케이스들을 오늘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동작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실제 그러면 이분이 50세, 지금 아직 한창 일할 나이신데, 자, 이분이 2016년도에 물론 이제 내 집 마련과 또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이 목표 방향을 설정해서, 자, 매수가 5억 3천 정도의 노량진 6구역으로, 자, 그러면 노량진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로 6구역이 여기거든요. 자, 2016년만 해도 구역 지정 정도 하고 인재 초기 단계의 사업이 들어갔던데, 자, 현재 기준은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현재 기준 총 세대수가 1,500세대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조합원 세대수가 한 8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구역인데, 자, 역시나 실제 지금 현재 시세 기준으로 보면 같은 25평형대 기준이라 하더라도 약 한 12억대, 자, 들어간 자금이 한 5억 초반대였는데 벌써 시세가 한 12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자, 실제 과연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재 2021년도 기준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시장이 요번에 재개발 규제 완화 6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이 빨간 등이 아니라 파란 등에 좀 청신호를 주는 바로 이 호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첫 번째가 주거정비 지수제. 자, 과거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주거정비 지수제를 통해서 이 해당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선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간이 좀 길어졌었는데, 자, 이 부분을 사전에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주민동의라든가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같은,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폐지가 되니까 기간 단축이 좀 들어가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보통 기본 한 7년 정도 걸리던 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상당한 이 수혜 그런 컨셉이라는 거고요. 자, 주민 동의율 같은 것만 해도 상당히 간소화, 명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시간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최근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하고 좀 맞물리기 때문에, 자, 과연 정부에서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공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울권 안에서 특히 재개발에 대한 규제, 상당히 재개발 지역이 기존에
뭐 많았다가 거의 뭐 50% 정도가 다 폐지가 실제 사업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규제 완화를 좀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투자에 대한 컨셉으로 보통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대이익이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총 투자의 상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자, 임대소득이 하나가 있고요. 자본소득. 자, 이거는 이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바꿀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간에 인플레이션 헤지라는 것이 뭐냐면, 자, 과연 현금을 계속 은행이나 적금을 더 놓고 은행에 현금을 놓고 보유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특히 현물 투자하는 쪽에 어느 쪽에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 기준을 이런 부동산 쪽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보니까 이 세 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소득을 조금 더 높은 비중을 갈 거냐, 자본소득을 높은 비중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같은 이런 상품들은 임대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월등히 높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 컨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부동산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택 쪽으로만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자, 주택은 일단 거주가 일단 우선이 되다 보니까 거주 편익 쪽으로,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중을 두셨지만, 자, 이 부분은 실제 투자는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주택 하나 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주 편익과 자본소득의 이 두 가지 효과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자, 결론은 실제 그러면 최근 규제, 정책이 바뀌면서 거주에 대한 부분, 자, 이거 보통 웬만해서는 이제 2년 거주라는 것이, 자, 1세대 1주택의 뭐 비과세 이런 것도 전부 이제 2년 거주라고 하는 거주 요건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제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실제 부동산에 대한 위험 요인도 살펴보면, 자,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인구와 정책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출생률 상당히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는 쪽은 아닌데 결론은 1, 2인 가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최근 이제 사회경제 변동성, 주택 공급량이나 시장 수요량, 부동산 정책, 시장 통화량들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실제 많이 사회경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환금성. 자, 우리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향후에 이게 결국은 매도가 돼야지 환원이 되는데, 과연 이 환금성에 어떤 포커스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위험 요인들을 별도로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 지역은 인구와 개발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은 100% 성공하는 지역이다. 자, 이거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지역 상당히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 투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환 매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순환 투자를 하려 그러면, 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주택, 상업용 토지, 그리고 최근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똘똘한 거 하나나 두 개 정도로 돌리시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은 세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최근에 투자 상품, 자, 지금 서울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청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최근 세금 기준으로는 상업용만큼 이 주택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쪽에 현금으로 만드는 쪽으로 보시고, 자, 복합 건축물 쪽에서도, 자, 이거는 주로 개발이라든가 좀 용도 전환을 하는 이런 쪽 컨셉. 그래서 상품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 이런 과도기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자, 우리가 실전 투자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지를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매주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또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또 이런 세미나 특강을 좀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부자들이 하는 유망 부동산, 이 투자 전략에 대한 컨셉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많은 인원을 좀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약
전화를 반드시 주셔서 전화를 하시고 예약이 되시면 좀 참석을 하셔서 뭐 좋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최근 이런 과도기 때는요, 많이 배우고 보고 듣는 그런 시기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매물. 자,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개요 좀 설명드리면, 자, 일단 위치가요. 뭐 서울권 하면 기본적인 역세권 위치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2호선, 4호선 사당역의 도보권, 역세권에 좀 위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인데 전용 75제곱미터에서 자, 요 정도 되면 한 30평 정도. 그래서 뭐 최소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 이 규모가 좀 그래도 한 4인 기준으로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거고요. 자, 현재 시세 8억 5천에서 8억 6천 정도가 되는데,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들어가시는 실투자금, 뭐 요즘 전세금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 2억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가 거주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출 뭐 요즘 이제 4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5억 초반대 가지고 좀 입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 매물의 좀 포인트. 자, 일단 더블 역세권의 생활 인프라 상당히 풍부하고 만족할 정도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진 입지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이런 입지라 그러면 일단 거주 만족도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같은 사당역이라 그래도 자, 일단 안정성이요. 자, 인구가 빠지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흡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 인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입지고요.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고, 자, 마지막 이 환금성에 대한 부분이, 자, 일단 내 집 마련도 중요하고요. 시세 차익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바로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보시면, 자, 2호선과 4호선이 딱 교차되는 사당역에 바로 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뭐 주변 자체에도 이렇게 사당초, 인원중고가 다 있고, 자, 일단 밑에 쪽으로 보게 되면, 자, 2호선을 통해서 이게 강남권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강남권과 송파권으로 가는데, 자, 이게 지하철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밑에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오히려 강남권, 송파권을 뭐 지하철 이용하셔도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자, 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강남권과 송파권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일단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을 통해서 강남권이나 도심권으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사통팔달한 부분이 되겠고요. 바로 이 서리풀, 이 장제터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서초권에서 강남권에 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오히려 강남권과 서초권의 이런 왕래가 아주 진입 자체가 아주 무너져 버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방배동하고 사당역 쪽 주변으로 상당히 강남권의
인구가 자동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자, 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되면서 뭐 강남권이나 송파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주 쉽게 용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좀 더 사당역 주변으로 좀 한번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사당은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이 서울시를 딱 이 경계를 집어보면 다 경기도권하고 인접돼 있는 바로 이 사당이 과천하고 연결이 되는 바로 이 진입로인데, 바로 여기에 서울 경기 12개 접경 지역에 개발을 더 추진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에 대한 개혁이 더 커지는 부분인데, 자, 그 안에서도요, 사당역과 이수역 이 사이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자, 여기에 복합 상권을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아예 지금 확정이 돼서 충분히 여기도 인구 수요와 상권 수요가 높아지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거고, 자, 바로 이 사당역, 여기가 사당역인데 사당역에 지금 현재 여기 공터입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한 것이, 자, 여기에다가 복합 환승센터, 이게 20층짜리인데 바로 이걸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업무 지구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주택 1200호 세대를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공급 대책에 여기에 개발 정책이 들어가니까, 자, 민간도 들어가지만 이 공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중간에 사업이 끊어지는 데가 아니라 진행이 된다라는 확도가 높은 곳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실제 자, 서울시 서울 전체의 아파트 이 3.3제곱미터당 매매가가 약 한 3,587만 원인데, 자, 이게 지금 방배,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방배동인데, 자, 우성 아파트 가격 상승률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벌써 16억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당역 주변에 아직 가격대가, 자, 여기 지금 10억이 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서울 전체 평균이 3천만 원대인데 여기는 2천만 원대 정도. 그러면 실제 지금 들어가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는 점도 강조드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10억에서 보통 한 14억까지 가격 상승까지도 노려보는 부분이라 저렴하게 들어가셔서 가격 상승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매물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실제 그럼 시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30평 아파트 8억 5천에서 8억 6천 정도 시세인데, 자, 전세 한 6억 후반대, 중반대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로 되어 있어서, 자, 내가 들어가는 자금 1억 후반대나 2억 초반대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 내가 그럼 거주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40% 대출을 적용하시면 약 한 5억대 초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추천드려야 될 매물, 자, 파주입니다. 경기도 파주 월롱면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개요 좀 설명드리면, 자, 파주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파주 뭐 운정 신도시부터 해서 좀 큰데, 자, 여기는 산업단지가 워낙 많은데 바로 이 파주 LCD 산업단지 바로 맞은편 도보 1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인구 상당히 좀 많은 곳이고요. 자, 요번 이 매물은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 약 408제곱미터, 약 요 정도면 한뭐 옛날 평형대로 한 123평 정도 되고요. 현재 시세 3억 7,500에서 3억 8,500 정도 되니까, 자, 이 부분도 내 자금이 아니라 레버리지 이용하시면 1억 후반대에서 2억 초반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자, 여기 대형 산업단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때문에 충분히 인구 집중이라든가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요, 저개발, 아직 개발도 안 돼 있고 저평가, 아직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곳이라는 거죠. 자, 주변에 개발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지로서 토지로 매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서 갖고 있다 보면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세 번째는, 자, 현재 바로 옆에가 또 파주역, 이 경의 이 중앙선이 있는데 파주역 주변 대형 또 개발 그리고 교통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자,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 이게 53만 평 되는 파주 LCD 산업단지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가 지금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있고요. 바로 여기 또 뭐 파주 이 문산 고속도로가 또 들어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권에서 뭐 파주 들어가는 거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상당히 좀 접근성도 좋은데,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주변만 해도 총 지금 9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 소요는 자, 파주만큼 그렇게 많은 곳이 없다는 점, 자,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지금 바로 산업단지,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북문인데 북문 정문 쪽입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주변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이 주택개발을 해서 임대수요 쪽 나오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토지들은 주택개발을 통해서 임대수익 아니면 자본수익을 보는 그런, 자, 현재 이 토지들은 전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자, 주변에 호재 보면 현재 파주 LCD 산업단지 53만 평 바로 이 산업단지를 끼어 있고요. 주변 자체 이 반경 한 5km 정도 주변을 보면 9개 대형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자, 인구 상당히 수요가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뭐 KTX라든가 또 이런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그리고 또 3호선, 이 연장선까지, 그러면서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나 자유로 통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의 호재라는 거는 결국은 향후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자, 파주, 제가 분명히 이 파주역 앞에 자, 이런 대형 호재, 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해도요 113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라든가 미래 가치 있는 곳이라는 점 더 강조드리겠고요. 자, 가격에 대한 얘기. 자, 시세가 약 3억 7천, 3억 8,500 정도. 자, 현재 자, 요 부분은 한 3.3제곱미터당 현재 기준 공시가가 112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기준 대출 적용한다 그러면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바로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바로 주택개발을 통해서 바로 산업단지에 있는 종사자들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접근하라는 점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 보시고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특강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자, 매주 제가 금요일 날 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니까 자, 인원수 조금 제한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 예약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셨냐, 실패하셨냐, 자, 이게 단답형으로 여쭤보는 거나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자,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도 있는데 자, 가능하시다 그러면 성공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에 대한 뭐 투자, 과도기, 과점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이 아무거나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배우고 공부하시면서 가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니까 자, 오늘도 제가 이런 준비된 강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실전에 투자를 해서 어떤 운영 방식을 통하고 어떤 전략을 가는지 자, 이런 내용으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점 꼼꼼히 한 번 더 이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배워가시기를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뭐 이러한 또 해당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올 테니까 우리 또 시청하시다가 또 부동산 고민이나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